허브공항을 이용하면서 반나절 여행할 수 있는 그 루트를 가는 거네. 그렇지. 근데 행색이 이런데 우리한테 이렇게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 여기서 모차르트가 결혼식을 했어. 가장 잘 나가는 엄청난 합석국 형태를 사살했다 건축물로. 이게 먼저 전대미문을 사건이잖아. 이쪽이 요새 되게 힙하다고 하거든요. 미안한 감이 좀 내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 비엔나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안녕. 안녕. 굿모닝. 저희 아테네 여행을 드디어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아테네를 끝나고 지금은 부다페스트에 왔느냐? 아닙니다. 저희는 어디에 있죠? 비엔나. 저희는 비엔나 공항에 왔습니다. 지금 몇 시지? 아침 9시? 10시 넘었어. 10시 10시 반이야 반. 벌써. 자, 부다페스트 공항으로 가지 않고 비엔나 공항으로 온 이유는? 원래 부다페스트가 원래 좀 싼 편인데 이번엔 싼 비행기가 없더라고. 그래서 14만 원짜리밖에 없더라고. 근데 비엔나는 7만 원짜리가 있더라고. 아, 그래서 이 절반의 유혹을 저희가 이기지 못하고 저희는 14만 원이야. 지금 아침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행의 그 종지부를 찍을 이 비엔나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비엔나가 허브공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하루나 뭐 반나절 이렇게 들렸다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 많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 당일 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투어. 근데 우리가 미션이 하나 더 있어. 비행기 가격 아꼈잖아? 아꼈 그 금액만큼만 쓰기. 여기서 또 비엔나에서 부다페스트 가는 것도 생각해야 되잖아. 호텔 한 사람 앞에 3만 원. 그죠? 벌써 6만 원 빠졌네요. 14만 원이 우리 오늘 총 용돈인데 거기서 벌써 6만 원이 벌써 나갔어요. 이거 남는 장사가 될지 모르겠어요. 8만 원 남았어. 자, 이제 제가 비엔나에서 이제 비엔나 공항이니까 일단은 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플릭스 버스를 탈 장소인 센트럴 스테이션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짐을 좀 맡겨놓고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허브공항을 이용하면서 반나절 여행할 수 있는 그 루트를 가는 거네? 그렇지. 공항에서 중앙역으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캣이라고 하는 시티 에어포트 트레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현재까지는 캣이 가장 빨라요. 캣은 여기서 센터까지 16분이면 뚫어요. 또 하나는 그냥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일반 지상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철이 아니라 지상철. 그런 거 탈 건데 경제 시간 차이가 많이 나나? 시간은 근데 10분 차이 나더라고. 그러면 일반적 차이 금액 차이가 갈까요? 데이 티켓. 데이 티켓이네? 벨리드를 22일 날부터 해가지고 23일 날 새벽 1시까지 쓸 수 있고요. 그럼 한 사람당 12.2유로네. 원래는 챗 GPT가 말해줄 때는 하루에 8.6유로라 그랬거든. 뭐가 이건? 그거 올 때도 살 수 있는 거잖아. 올 때 공항 오는 것까지 아까 왕복이 붙어 있었거든. S7을 탈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리고 일단 공항에서 가는 거하고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는 거를 12.39에 샀거든요. 근데 이게 공항을 왕복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공항을 다시 올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손해본 것 같지만 지금 시간이 얼마 없고 뭐가 지금 난장판이야. 일단 갑시다. 이거는 캣인데 11시 8분에 캣 오는 건데 사람들이 다 저기 있잖아. 저기인 것 같아. 10시 41분에 S7 저기 있다. 가자. 시티 캣은 아니니까 타도 되지 않을까? This is for the center, yeah. I think so. You think so? You are looking for S-Bahn or what? I don't know. So let's go. Oh, yeah. 아예 없어. I hope so. 여기 있긴 있다. 비엔센트 밑에. 그래도 하루 종일 저희는 많이 돌아다닐 거기 때문에 24시간권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자, 센트럴 스테이션에 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 여기 옆에서 플릭스 버스를 일단 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짐을 놔야 되겠죠? 여러분 하루 종일 당일 돌아다니시려면 짐을 갖고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여기 코인 락커룸이 있거든요. 여기다 짐을 놓고 움직이도록 할게요. 저기 여기 오면 기숙사동 같은 러기지 락커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작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생겼다. 떴다. 24시간 이후로 싸네 이건. 동전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혹시? 카드 안 돼? 다행히 옆에 있는 언니가 동전 부자였어. 하고 동전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보관하셔야 되는 게 요거 바코드를 나중에 스캔만 하면 이게 열려버리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되게 홀가분해졌어요. 근데 이게 닫히면 끝이야. 열면 이후로 날아가니까 끝까지 정비 잘 하시고. 자, 우리는 이제 비엔나를 하루 동안 당일 철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 저희가 비엔나 온 거는 사실 한 3-4번 왔는데 비엔나를 세 글자로 말하면
무매력. 이상하게 비엔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별로 매력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날씨가 안 좋았거든요. 비엔나 올 때마다 이상하게. 항상 비었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떤 도시의 매력을 찾으려면 또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만큼 우리가 또 애정을 갖고 봐줘야 보이는 거거든.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 왜 이상한 놈들 왜 이렇게 많아? 여기야? 비엔나 지금 여기 돈 달라고 한 사람이 벌써 한 4명 붙었어요. 유럽의 중앙역을 다 가봤는데 비엔나가 잘 살기 때문에 되게 비엔나 중앙역이 깨끗하게 보이잖아. 근데 제일 이상한 놈들이 많아 여기. 공항에서부터 오면서 돈을 직접적으로 달라고 한 사람, 이상한 눈빛으로 주변을 서성거리는 사람, 막 이런 사람에서 한 대여섯 명을 봤거든요. 지금 아까도 라커에서 구석에서 하고 있으니까 또 와서 돈 달라고 하고 안 가고 째려보고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또 잘 보이는 쪽으로 또 라커를 한번 옮겼어요 사실. 여자 혼자 오면 좀 무섭겠는데? 그 라카 이런 데들은? 사람들이 다 복도 있는 라커에 넣는 이유를 알겠다. 그나저나 그래서 오늘 준비를 많이 하셨다면서요? 안녕하세요. 오스트리아 역사 문화연구가 가브리엘. 오스트리아 하면 합스부르크 아닙니까? 그쵸? 한 600년 동안 유럽의 중부 지역을 장악한 왕가죠. 그 합스부르크를 빼면 유럽의 역사 이야기가 안 돼. 그래서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일 여행인 만큼 그 비엔나의 과거 그리고 요새 힙한 현재 이런 거를 고루고루 돌아봐서 저희가 하루를 정말 아주 꽉 채워보겠다. 반나절 여행 하시는 분들을 위한 여행을 한번 꽉 채워봅니다. 왔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자, 우리 멋진 또 비엔나로 왔는데 보세요. 저랑 안 맞죠? 여지없이 날씨 안 좋습니다. 여지 없어요 아주 아니 그냥. 아까 기장이 그랬잖아. 오늘 선이라고. 응. 하늘 위에서 보면 선이지. 그리고 지금 아테네에서 왔는데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대로 옷을 껴입었다. 하지만 저희 행색은 가브리엘 이거 또 누가 이게 댓글 쓰실지도 몰라. 옷 다른 거 없나요? 이제 겨울이 더 갔잖아. 겨울이 들어왔으니까. 옷 다른 거 없나요? 왜 행색이 이런데 우리한테 이렇게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 돈 나올 구멍이 이게 생겼냐고. 아니 그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행색을 보고 해야지. 좀 바쁘긴 한데 일단은 커피 한 잔 마시고 숨을 조금 돌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그 비엔나가 카페 문화가 되게 유명한 거 알지? 오스트리아가 카페 문화를 잘 잡았잖아. 그래서 뭐 자업 카페라든지 센트럴 카페 유명한 데가 되게 많지만 비엔나 하지만 우리는 어디 왔느냐? 맥도날드. 맥도날드 왔다. 여기서 한숨 잠깐 돌리기에는 맥도날드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자, 여행의 시작은 어디서 하죠? 스테판 플라츠 여기서 나와서 시작을 할 겁니다. 무조건 우리는. 이쪽으로 와야지. 나오면 바로 뭐가 있느냐? 사람들이 사진을 막 찍고 있어. 왜냐? 이쪽에 바로 성 스테판 성당이 있기 때문이죠. 이 전형적인 고등 양식. 우리가 지금까지 막 바로크만 보고 뭐 왔잖아. 아르누보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유럽의 성당하면 고딕이죠. 이거지 이거. 알아가야 될 게 있나요? 스테판 대성당에서? 안녕하세요. 오스트리아 역사문화연구가 합스부르크 역사문화연구가 가브리엘. 여기서 모차르트가 결혼식을 했죠. 오, 성대하게. 여기 아무나 결혼할 수 있는 데는 아닐 거 아니야. 지금도 결혼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저기 결혼하셨네. 예약만 할 수 있으면 하는 건가? 근데 그때는 이제 아무나 안 했겠지. 나는 뭐 이런 큰 성당은 왕이나 이런 사람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원래 왕이 대관식하고 이런 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시절에 모차르트 시절에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만 할 수 있었겠지. 귀족이나 아니면 당대 뭐 모차르트 정도. 근데 결혼식 여기서 성대했거든. 근데 장례식도 여기서. 모차르트 장례식도 와. 1100년도에 축조를 시작해가지고 한 1400년도에 완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중간에 또 뭐 화재가 나서 그 위에 타일이잖아. 축조하면서 타일을 계속 또 붙이면서 타일이 되게 멋진 교회다. 타일가 여기가 사실 합스부르크의 심장이지. 여기가 스테인드 글라스가 굉장히 멋있는 곳이라고 들었거든. 워낙 오래됐잖아. 거의 이제 천년이 다 돼가는데 워낙 스토리들이 많잖아. 예를 들어서 뭐 저 위에 있는 뭐 종은 오스만하고 전쟁에서 뺏은 대포로 만들었다. 이런 스토리가 엄청 많이 녹아져 있거든. 그래서 스토리 하나하나 보면 끝이 없는데 이렇게 합스부르크의 심장이고 긴 세월 동안 얘는 그대로 있다. 그래서 볼 거 못 볼 걸 다 봤다 여기서. 예. 다 스토리가 있더라고. 스토리가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고, 그러니까 듣고 싶으신 분들은 투어를 하셔라. 돈 주고 해야지. 그런 건 돈 주고 해야지. 순간 너무 멋있네요. 와, 들어간 순간 탄성 나왔어. 와. 자, 이번에는 호프부르크 왕궁 쪽으로 가볼게요. 근데 이 길 자체들이 다 너무 멋있어. 올드 히스토릭 센터잖아. 너무 화려하고. 건물들이 너무 멋지지 않아? 그쵸. 어떤 건물 하나 버릴 건물이 없다. 너무나 화려하고 예쁘다. 부티가 철철 넘쳐. 딱 부자 거기가. 동네.
그래도 약간 흥칫공 같은 느낌이 있어. 그래. 너네 부자다 뭐 이런 느낌? 질투하는 거야? 그렇지. 좀 만만한 느낌이 없죠, 비엔나는. 그래서 제가 별로 좋아하잖아요. 사람이 좀 쫄아. 좀 부담스럽지 사실. 그렇지. 사람이 정말 많네요, 관광객이. 관광객이 인산이네다. 관광객이 정말 많고 한국 분들 관광객 되게 많이 보여요. 저거 보이잖아. 저게 조일레 페스트? 여기 페스트 역병이 돌았었잖아. 그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모비래. 그냥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보게 되네. 아, 이 길이 그리고 명품들이 많은 길이야. 이런 명품을 쭉 따라가는 길의 끝에는 뭐가 나오겠어? 스타벅스. 당연히 왕궁이 나오겠지. 에르메스 따라서 루이비통을 보면서 까르띠에 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호프부르크 왕궁 되겠습니다. 진짜 여행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비엔나를 여러 번 와봤지만 비엔나에 감흥이 없었던 건 또 이제 몰랐기 때문이기도 해. 그냥 아 예쁘다, 뭐 다 예쁘네, 뭐 좀 질리는 스타일이네, 뭐 이렇게 그냥 끝나고 말았는데. 역사 스토리로 모르면 그냥 명품샵만 보이잖아. 명품샵 많이 보이네. 나는 못 사네. 짜증나네. 질투. 나는 뭐 스타벅스 없나? 그런 거지. 충전해야 되는데. 스타벅스 없고. 자, 이런 여행은 우리가 좀 이제 지향을 좀 해야 되겠죠. 플러스 알파 뭐가 필요해? 스토리가. 그렇죠. 자, 왕궁 앞에 뭐가 있냐? 여기 데멜 카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3대 카페라고 일컬어지는. 근데 여기 케이크 유명하대. 저희 안 먹어봄. 여기가 데멜이에요, 데멜. 여기가 이제 커피보다는 아마 케이크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케이크. 냄새가 너무 좋다. 한 조각에 7.9유로 정도 하네요. 근데 냄새가 너무 좋다. 이 버터 향이 확 나는 게. 어우, 카페가 되게 멋있다. 야, 여기 이렇게 샵이 있구나. 그래서 초콜릿이랑 뭐 케이크 이런 거 살 수 있게. 패키지가 너무 예쁘다. 야, 이거 진짜 사고 싶게 생겼다. 이런 거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초콜릿? 야, 역시 포장을 잘해야 돼. 뭐든지 상품화가 있으려면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다. 이런 거 포장이 왜 이렇게 사고 예쁘게 싶다. 근데 너무 먹잘게. 우리 오늘 버짓이 맞아. 여러분, 저희가 정신을 놓을 뻔했어요. 저희 오늘 버짓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정상으로 끝이었거든. 자, 여기 줄을 서 있네요. 커피하우스 가는데 아마 이 정도 하고 나가는 걸로. 일단 들어가서 마실 수는 있는데 줄이 너무 기네요. 여기서 냄새가 좋은 거였구나. 일방집이. 분하다. 자리가 있으면 이제 먹고 가려는데 진짜 분하네. 너무 줄이 길어. 자, 지금까지 데멜이었고요. 이 외에도 또 몇 개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옛날부터 되게 역사도 오래된 데들. 일단 소개만 해드리고 빨리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제 시작했어. 투어 또 앉으면 안 돼. 이제는 가야 돼. 자, 여기는 호프부르크 궁전이 되겠습니다. 합스부르크의 심장이지. 호프부르크 왕궁을 들어왔더니 여기 딱 보이는 게 바로 CC 뮤지엄이 있네요. 이 합스부르크 하면 사실 CC 이야기가 빠질 수 없잖아요. 이제 뭐 독일이나 헝가리나 뭐 중부 이럴 거면 사실 이탈리아도 그렇고 CC 왕비하게 다 스토리가 다 있거든. CC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지. 어디 가나 유명한 데는 뭐 다 CC 왕비 이야기가 다 있거든. 합스부르크가 650년의 역사인데 가장 인기 있는 왕비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럼 왕비면은 CC 자체는 합스부르크 왕가가 아닌 거네. 며느리인 거잖아, 며느리. 며느리지. 여기서 되게 유명한 가문의 딸이었었지. 원래는 CC 왕비가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CC 왕비의 언니가 원래는 이제 그 항태자와 결혼을 하기로 왔었거든. 근데 그 항태자가 언니 대신 동생 CC를 보고 가는 거지. 오. 와. 여기까지 다 지금 왕궁인 거잖아. 그럼 아까 얘기에 이어서 CC가 왜 인기가 있는 거예요? 650년 이상의 중부 유럽을 호령했던 합스부르크에서 자기들 지배하는 왕국이 되게 많잖아. 그 합스부르크 왕가는 그거를 지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억압도 하고 뭐 이렇게 탄압도 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CC 왕비는 이 지배하는 민족에 되게 관용적이고 뭐랄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행동도 많이 한 거야. 예를 들어 헝가리 문화를 좋아하고 헝가리 사람들 이야기 좋아하면 헝가리 사람들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런 식인 거지. CC 왕비가 계속 그 왕궁에 안 있고 계속 겉돌았거든. 왕가의 문화 이런 걸 좀 싫어했구나. 그 역사를 보면 CC 왕비가 되게 자유롭고 되게 이제 개방적인 사람인데
왕가에 들어가서 갑자기 쪼이다 보니까 쪼이던 그 생활에서 큰 딸이 일찍 죽었거든. 그때 이후로 이제 왕가하고 이제 멀어지면서 주변국도 여행을 하면 다니고. 어디 가나 CC 뮤지엄이 어디 가나 있어? 있어. 뭐 여기서도 그 사람이 왕비고 저기서도 그 사람이 왕비고 왜 이렇게 다 왕비라 그래? 합스부르크 왕가 안에 있었잖아. 헝가리도 합스부르크 왕가 집에 있었고, 그때 이탈리아도 일부가 합스부르크 왕가 집에 있었고. 황제, 왕 위에 황제. 왕 위에 그 황제. 시절에 황제는 누가 있었냐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황제 있었고, 또 어디가 오스만, 스페인. 스페인 쪽도 황제였고 몇 개 없었어. 황제가 몇 개 없었거든. 그러니까 하나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엄청난 미세를 떨쳤기 때문에 어딜 가나 대접을 받는 거지. 접대라나? 접대가 아니죠. 의전을 받는 거죠, 의전. 시즈 왕비는 되게 삶이 되게 비극적이었어. 시즈 왕비의 아들이 자살을 했잖아. 시즈 왕비 아들이 항태자거든.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자살해버린 거야. 그 이후로 검정호만 입은데, 왜냐면 시즈 왕비가 큰딸을 죽고 나서 계속 외부돌면서 아들을 잘 관리를 안 했거든. 관리를 안 하고 아들을 할머니가 키웠어. 고부간의 갈등이 되게 심해가지고 이제 그거 못 견딘 거지. 그때 시어머니가 또 되게 위세가 좋았거든. 그 시어머니가 이제 손자를 키운 거지. 근데 손자를 키우면서 되게 또 황제 교육을 엄청나게 시킨 거야. 이제 황제자가 크면서 이제 그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다가 이렇게 선천적으로 약간 좀 유학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이 30에 권총 자살을 했는데 부인하고도 관계가 되게 안 좋았대. 부인도 정략 결혼이거든. 그래서 정부하고 같이 권총으로 자살을 했어. 1850, 60년대인데 생각해봐. 그 시절에 가장 잘 나가는 엄청난 합스부르크 황태자가 자살을 했다. 권총으로. 이게 먼저 전대미 인물 사건이잖아. 시즈 왕비 아들이니까 그런 스토리까지 있으면서 계속 사람들 입에 오른 거지. 그리고 시즈 왕비의 결말도 안 좋았어. 시즈 왕비도 이탈리아 제네바에서 이탈리아 무정부주의한테 살해당했어. 마지막. 비엔나는 사실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면은 짧은 있겠어요. 시간에는 너무 힘들고 본인이 무엇을 볼지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요. 여기까지도 지금 호프부르크 왕궁인 거잖아. 진짜 그 당시에 이 위세를 알 수가 있지. 여기 중부 유럽, 동부 유럽 쪽에 가서 합스부르크 얘기 한번 안 들어보기 힘들죠. 스페인 왕가 합스부르크 왕가인 줄 알아? 그래? 합스부르크에서 분가된 게 스페인 왕가야. 저기 결혼 사업을 워낙 잘해가지고 결혼 사업에서 어디 하나 DNA를 안 박아놓은 데가 없어 나라에. 그 합스부르크 그 가장 힘 있는 황제 중에 한 명이 그 아들이 스페인 왕으로 가서 또 스페인 통치했잖아. 그게 엄청 복잡하더라고. 뭐 한 사람이 직함이 뭐 왕을 막 3-4개 갖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 여기에 왕이기도 하면서 저기에 왕이기도 하면서 또 어디에 황제이기도 하면서 엄청 복잡하죠. 그 합스부르크는 일단 혼인 동맹을 너무 잘해가지고 결혼 사업, 결혼 비즈니스 끝판왕. 진짜 모든 유럽에 다 있어 자기가. 합스부르크를 얘기하지 않고는 사실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얘기하기가 어렵잖아. 한 번 더 이동을 해가지고 나머지 합스부르크 얘기를 좀 해보자. 이번엔 쉐브론 궁전으로 갑니다. 보고. 자, 쉐브론 궁전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저기 어마어마한 분의 동상이 보입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황제, 여황제죠. 마리아 앙뚜아네트의 엄마죠. 또 마리아 앙뚜아네트 누군지를 또 물어보시면 우리가 또 그거는 간단히 베르사유 장미를 보셔라 뭐 이래야 되나? 혼인 동맹, 결혼 동맹을 너무 잘하신 분. 자기 아들 딸들 전부 다 모든 왕가에 다 보내버렸어. 정말 대단해. 그리고 참 합스부르크 왕가는 또 그 로마 다음에 뭐야? 신성 로마잖아. 그 신성 로마의 왕위도 계승했어. 그 합스부르크가 신성 로마 그 황제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에다가 신성 로마 황제까지 직위를 가지고 있잖아. 엄청나잖아. 근데 그 아버지 아들이 없었어. 딸만 있어. 딸이 마리아 테레지아야. 딸에게 이제 이 자기의 직위를 물려받고 싶은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왕가의 법칙은 딸이 안 돼. 하지만 아버지가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고집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 동네 제후들이나 귀족들이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니까 다른 또 왕실들이 또 반대를 한 거야.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들 막 준 거야. 먹고 떨어져. 먹고 떨어지라고 그냥. 그래서 반대하는 제후들에게 막 준 거야. 줘가지고 결국은 이게 자기 딸을 여자 황제에 봉인시킨 거지. 그만큼 아버지가 딸을 사랑했던 거지. 아버지가 그만큼 신뢰하는 딸이었나 보네. 신뢰하는 딸. 근데 그만큼 한 거잖아. 전성기도 달렸었지. 대단하신 분입니다. 트램 타면서 오면서 보니까 비엔나는 엄청 색깔이 좋잖아. 막 고층 아파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되게 뭔가 고급스럽고 깨끗한 느낌인데 오스트리아가 잘 살지. 잘 사잖아. 잘 사니까. 오스트리아가 그러면 저기가 뭐야? 제일 메이저 산업이 뭐야? 뭘 먹고 살아? 근데 오스트리아가 되게 그 중소기업 강국이야. 기업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이야. 나는 여기 스키나 타고 관광이나 하는 데인 줄 알았는데. 관광도 되게 대국이지.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에서 이런 말이 있어. 오스트리아 중소기업 없으면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 있잖아. BMW나 뭐 아우디, 벤츠. 독일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못 만든단 말이 있어. 아, 알짜배기 회사들이 많구만. 알짜배기 회사들이 많지. 그래서 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이 정말 유명 회사들이 여기 많아. GDP가 이 정도면 얼마 될 것 같아? 5만 불 넘을 거야. 5만 4, 5천 불 될 거야. 엄청 잘 사는 거네. 좀 있으면 근데 우리나라 이거 두 배지. 오스트리아가 나라가 작잖아. 우리나라보다 작지. 아, 그치. 뭐 인구면도 작고, 그 다음에 나라 면적도 작지. 비엔나 인구가 180만 명이야. 그러니까 1000만 명 내외일 거야. 근데 인구 별로 많지 않고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약간 작은데 GDP가 엄청 높네. 소득이 그렇지. 잘 살잖아. 잘 사네. 엄청 잘 살아. 잘 사는 오스트리아의 또 정원으로 유명한 쉐브른 궁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따라란, 지금이 너무나 선명한 극명한 역광의 시간. 쉐브른 궁전은 여름 별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리아 테레지아 황제의 여름 별장인가 여기가? 화려한 여름 별장. 이 티켓 센터가 있는데 궁전에 들어가실 분은 티켓을 사시면 되고, 여기가 정원이 예쁘기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정원이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거기 안에 뭐 동물원도 있고. 여기 동물원이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원이라고 했다고. 아, 그래? 아, 오스트리아는 진짜 받은 문화유산이 정말 많은 것 같아. 조상들의 문화유산으로 지금 얼마나 또 이 관광산업이. 맞아. 그 중소기업 그 돈벌이 말고도 이 관광산업이 엄청나잖아. 엄청나지. 여기는. 아까 그 보셨죠? 막 단체 관광객이 쏟아집니다. 여기는 지금. 엄청나지. 여기 진짜. 그리고 여기 비엔나가 또 이게 위치적으로 딱 중심이잖아. 맞아. 공항도 허브공항이고. 허브공항이고. 아, 저희만 해도 지금 이쪽으로 와야 되게 돼가지고 왔고,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탈린 영상에서도 저희가 비엔나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 공항 사업도 짭짤하겠어. 공항 사업 짭짤해. 지리적으로도 사람들이 이렇게 거쳐가야 돼. 그렇지. 문화 예술적으로도 엄청 이 비엔나가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모차르트 그 비엔나, 그래서 모차르트를 먹고 살잖아. 비엔나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뭐또 클림트 있지. 맞아. 그 한때 1800년도에는 정말 그 문화 예술의 부흥기가 뭐 비엔나였거든.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었어 여기.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뭐야, 맨손으로 우리는 불굴의 의지로 정말 의지로. 그래서 모든 걸 우리 손으로 해낸 불굴의 의지를 가진 민족이긴 하죠. 예쁜 정원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역광이네요 오늘. 뭐지? 그 요새 넷플릭스 많이 나온 거잖아. 브리스톤인가 뭐. 그거 보면은 이런 데서 이렇게 무도회 하다가 이런 데서 애들이 사라지고 눈이 맞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마리아 테레지아의 여름 별장이야? 겨울 별장이야 여기가? 여름 별장. 여름 별장. 그 여름 별장이라니 왜 겨울 별장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뭐 있겠지. 스키 리조트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넷플릭스 가겠지. 야, 너무 예쁜데? 넷플릭스 이야기 나오니까 아까 CC 이야기 했잖아. 어. 2년 전에 나왔었거든 시즌 1이. 그래? 원래 CC 그 항공 이름이 엘리자베스거든. 그 넷플릭스의 엘리자베스로 해서 시즌 1이 나왔고 되게 재밌었다 그러더라고.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화장실 가고 이 싶어? 정도면 공중 화장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돈 낸다고. 왜 화장실 없냐고. 아니 여기 그거 뭐 항시 여름 별장이라면서 왜 화장실 안 만들었어? 아니 왜 그러면. 갑자기 화장실 급발진해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가고 싶지. 가고 싶은데 왜 화장실이 없냐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 벌써 한 두세 개 나왔어. 어디가? 화장실 안 돼? 화장실 있었네. 없다더니. 바쁘게 움직이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 갑자기. 나 이렇게 비엔나에서 날씨가 좋은 건 처음이야. 내가 역시 좀 준비를 해왔더니 비엔나도 나를 반기더라. 깨끗해? 깨끗하네. 좀 미안한 감이 좀 있네. 내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 비엔나 공무원 여러분, 화장실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화장실이 되게 깨끗하고 돈도 안 받아. 그리고 화장실 색깔도 공원 색깔이잖아. 좋네요. 여기 화장실이 있지 없을 리가 있나. 옛날 우리 왕실들도 화장실 갔겠지.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유료예요. 50센트예요. 진짜? 유료 50센트 있었어? 화장실입니다. 50센트는 있었어? 아니 내가 동생 없어서 그냥 올라 그랬는데 앞에 언니가 내 친구 지금 들어가 있는데 나올 때 문 잡아줄 테니까 그냥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자기도 3명이 다 그렇게 썼다면서 나도 그렇게 들어갔다 나왔어. 언니가 마음이 좋네. 그런 거는 우리가 언어는 안 통하지만 그러니까, 그치? 언어는 안 맞지? 통하지만 척척 맞죠. 맞아요. 간식 먹으면서 잠깐 쉬고 있는 이곳은 쉐브른 궁전이고요. 이 쿠키는 아테네 거. 맛있어. 아테네 사온 거. 맛있어. 아테네가 이건 좋아요. 싸고 맛있어 음식이. 비엔나는 좀 많이 비싸다.
가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좋다. 과자 먹으면서. 예스. 아니 이 크기를 봐. 지금 크기 보여줬지? 진짜 옛날에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만든 거잖아. 그 궁전도 엄청 큰데 뒤에 정원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이거 단일당 아니야. 이게 별장이야, 왕궁이 아니라. 이거는 저쪽 뒷문 대문까지 가면 집에 뭐 놓고 오면 에이씨 거의 지하철 타고 가야 돼. 배 아프면 어떡할게요? 배 아프면. 지하철 타고 가야 돼.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 위력이 느껴진다. 위력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오면 아 합스부르크가 괜히 합스부르크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게 느껴진다. 합스부르크 그 저기 황태자가 암살당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 맞지. 사라예보. 그것도 합스부르크야. 말썽쟁이네. 그 마리 앙뚜아네트 아까 그 프랑스 대혁명 일어났잖아. 그치. 촉발했잖아. 그것도 그것도 합스부르크야. 파리 그 시민혁명의 쪽 그때 왕도 이 합스부르크 쪽 왕비가 합스부르크 왕비였고 세상을 큰 굵직굵직한 사건은 다 합스부르크랑 연관이 돼 있었거든. 그 종교전쟁 있잖아. 그것도 합스부르크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저지를 수는 가장 참혹한 전쟁이 종교전쟁 30년인데 가톨릭과 신교 그것도 합스부르크가 들어가 있어. 합스부르크는 말썽꾸러기. 가톨릭이니까 신교를 인정을 못해가지고 탄압했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프랑스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 나왔잖아. 나폴레옹을 또 두고 볼 수 없어서 나폴레옹하고도 전쟁한데도 합스부르크야. 근데 이제 완전 나폴레옹이 이겼나? 나폴레옹이 완전 발라버렸지. 가을길 정말 좋네. 낙엽 냄새가 되게 좋아. 완전히 낙엽 냄새 때문에 잠이 완전 깨버렸어. 이게 너무 프레쉬. 좋은데? 프레쉬해졌어. 나는 쉐브르는 궁전도 궁전이지만 이 정원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 정원 때문에 오는 거잖아, 이 궁전은. 공원을 이제 빠져나와서 과거의 빈을 이제 떠나서 이제 현대의 빈으로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나슈마르트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시장인데 여기가 요새 뭐 힙하다고 누가 그랬냐? 챗 GPT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좀 돌아보면서 우리 좀 가볍게 요기를 좀 합시다. 나 크리스마스 마켓 이후로 마켓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강해졌어. 호갱 전문. 보고 당할 것 같아. 빨레르모에서도 시원하게 한번 당하셨잖아요. 완전 당했지. 근데 맥주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스트리아 왔는데? 너무 비싸다 이런 거는. 이런 건 뭐 돈가스 하나가 뭐 15유로냐. 근데 이런 거보다 이런 거는 우리가 흔하게 아는 거잖아. 좀 깊숙이 들어가서 스트리트 푸드를 한번 보자. 이런 거 먹어도 되고 팔라펠 이거 만들어 먹어도 이런 것도 있네요. 뭐 문어도 있고 이것도 터키에서 먹었던 거잖아. 뭔가 터키 음식이 많네요. 느낌이 독일 마켓 같지? 독일에 있는 터키 마켓 같아 느낌이. 뭘 오스트리아 음식으로 보이는 게 별로 없네요. 다 터키 음식, 뭐 중동 음식, 아니, 인도 같아요. 칠리 뭐 누들 치킨 박스. 우리 돌고 와서 먹을 거 없으면 이거 먹을까? Boss, what is name, boss? 맛있다. 진짜 맛있어. 펌킨 오일, 호박 오일은 또 처음 들어. 1유로밖에 안 하네. 여기 소세지도 맛있겠는데? 오스트리아 하면 소세지죠. 우리가 근데 지금 빨레르모에 있다가 시실리아에 있다가 아테네에 있다 왔잖아. 그러니까 음식적인 면에서 딱히 감동이 없다. 딱히 감동 없는데요, 음식은. 이쪽이 식당존이네. 저쪽은 한국 핵 불닭볶음면. 3배나 매운 거 누가 먹어? 나도 못 먹는데. 여기 다 한국 거다. 한국 거네. 컵라면 사 먹을래? 컵라면 사서. 이거 뭐야? 와인이야? 비니거다, 비니거. 음식이 다 막 15, 16유로 기본이네요? 2만원 이상인데? 뭐? 게임 오버. 우리 게임에서 이겨야지. GTP가 추천한 장소는 오늘 약간 실패한 것 같아. 일단 우리하고 컨셉이 안 맞아. 아니 우리는 이제 좀 길거리 음식 이런 거 좀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는 식당 위주거든요. 그래서 좀 맞지 않는다. 그냥 우리가 지금 빨레르모에 길거리 음식 파는 시장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우리는 약간 주전부리 먹으면서 시장 여러 가지 종류를 막 주워 먹는 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GPT보다는 역시 내가 나은 것 같아.
아, 여기 샌드위치가 종류가 많네? 뭐 이상한 거 새우도 있고 이상한 게 있어 많아. 이거 맛있겠다, 참치. 스파이시 투나 바게트야. Hello, one tuna. Salmon very good. Yeah, very good salmon and tuna. 이렇게 튜나하고 살몬 거의 포기하려던 시점에. 한 30분 갔다가 마지막에 발견한 거지 지금. 맛있다. 고추 참치 넣은 샌드위치 느낌? 이 정도 길었거든요? 한 9,000원? 괜찮다. 근데 이 정도 퀄리티면 싼 거야 여기. 일단 봐 살몬이 엄청 많아. 맛있어. 자, 이제 간단한 요기를 하고 시간이 이제 얼마 없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벌써 해가 조금- 저물고 있어 해가. 지금 조금 게으름 피웠더니 벌써 4시 20분이 됐어요. 저희 차가 6시 40분이거든요. 6시까지는 여기 가야 되니까 지금 좀 이제 시간이 없어. 저희가 이제 패스트 과거를 보고 현대 비엔나를 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니까 현재 비엔나는 뭐랄까 재래시장은 거의 터키 음식 정도 음식이 많은 것 같은데. 나 터키 마켓이고 터키 마켓. 전부 다 그게- 형제국이더만 형제국. 그러네요. 요즘 비엔나는 어때요? 요즘의 비엔나는 뭐 문제가 있나요, 저? 큰 이슈가 하나 있었어. 얼마 전에 선거를 했거든. 오스트리아 역사상 처음으로 극우 정당이 제1당이 돼버렸네. 보수 정당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아니야. 극우라고 해도 되나? 보수 정당 따로 있어. 여기도 보수, 그다음에 진보가 있는데 여기 극우 정당은 완전 다른 게. 그러니까 극우 정당은 정당으로 인정을 안 할 정도로 그냥 별 볼일 없었는데. 근데 그게 일당이 된 거야? 1당이 돼버렸어. 왠지 알아? 아니, 저기 그치. 난민 정책 때문에. 난민 정책 때문에. 난민이 지금 뭐 여기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도 얼마 전에 극우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각국 나라들이 지금 막 극우가 정권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번에 난민 때문에 별 볼일 없는 극우 정당이 당이 돼가지고 되게 충격적이야 지금. 그 난민 문제는 근데 참 이게 힘들어요. 그 인도주의적인 접근을 하자면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난민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같고 문제야. 우리가 뭐라고 그죠? 할 수가 없어.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튼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됐으면 그래서 여기도 좋겠는데, 정치가 복잡하네요, 지금. 여기 극우가 뭐냐면 그 정당을 만든 무체가 치트르에게 부역한 세력들이 만든 정당이란 말이야 옛날에. 근데 이슬람만한 정당이었지. 근데 이게 이제 일당이 돼버리니까 충격적인 거지.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MQ에 왔어요. MQ가 뭔지 알아? 제가 뮤지엄 커티어 비엔나. 여기서부터는 약간 예술의 도시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제 현대 모던한 요즘의 비엔나를 볼 수 있다. 여기 미술관들이 많이 있는 거지. 그치, 뭐지? 그 그림 사시는 분들 뭐라 그러지? 돈 많으신 분들. 그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림을 사서 화가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그 경매. 옥션 시장이 제일 큰 데라고 들었는데. 자, 이쪽은 미술관 쿼터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는 이제 레오폴드 미술관 쪽 에곤 실레 작품을 볼 수 있는. 이거는 꼭 와서 미술관 전시를 보셔야 돼요. 나도 봤기 때문에. 나도 봤어. 이건 봐야 돼. 예, 비엔나는 그 합스부르크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저쪽 있잖아. 히스토릭 쪽. 호프바르크 왕궁이나 뭐 스테판 성당 그쪽보다 이쪽으로 쿼터를 넘어와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이게 미술관을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이 주변 산책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굉장히 힙하고 뭔가 팬시한 느낌? 예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 한 달 살면서 미술관 계속 가야지.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공항에서 들어오는데 공항에서 원래 EU 내에서는 여권 검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국내선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권 검사를 안 하는데 아까는 아테네에서 타는데도 항공사 직원 외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엄청 꼼꼼하게 확인하고 비행기를 내려서 심지어 비행기를 내려서는 확인을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내려가지고 나오는 통로를 군인 3명이 막고 막 언니가 막 그 복식호흡으로 막 여러분 어텐션 여러분 지금 이제 바로 여권을 다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되게 꼼꼼하게 이렇게 보더라고요. 총 차고 기관 총 차고. 나 깜짝 놀랐어. 나 지금까지 그렇게 비행기 많이 타는데 비행기 입구를 막아가지고
여권 다 보자는 거 처음 당해봤고 대테러 엄청 뭐 대테러 무서웠어요. 사건 일어난 줄 알고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건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나는 이제 뭐 누가 뭐 폭탄 신고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터폴에 쫓기는 사람이 누가 탔다 뭐 이런 마약왕이 탔다 뭐 이런 거? 난 그 생각했었어. 우리 비행기에 누가 좀 탔나 싶은 생각이. 근데 그 얼마 전에 그 있었던 뭐 테러 사건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테일러 스위프트 사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빈에서 이번에 그 콘서트 행사를 테러 그것 때문에 취소해버렸거든. 두 달 전에 엄청 큰 사건이었어. 왜냐면 테일러 스위프트 행사는 그냥 뭐 몇백 명 오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하는 거여서 엄청 큰 행사였거든. 실제로 그 테러를 실행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주범들 잡았거든. 저희가 가고 있는 데가 노이바우 지역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가 예전에는 근데 안 좋은 지역인데 밀고 좋아졌다는 얘기도 있고. 색깔이 그냥 원래도 좋은 색깔이야.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어. 뭐 6구역, 7구역 이쪽이 요새 되게 힙하다고 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쇼핑거리. 쇼핑거리여서 웬만한 쇼핑 여기 다 있어요.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브랜드가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그냥 뭐 힙한 필요하면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 이쪽에 집어두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비싸. 많이 비싸. 많이 비싸. 좀 미쳐가지고 군대끼리. 여기 되게 저희가 좋아했던 카페인데 자리가 없고 일단 저희가 충전을 좀 해야 되는데 다행히 충전할 데가 있어. 여기가 커피가 맛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기 이거 반절밖에 안 했는데 역시 맛있는 집은 1년 만에 왔더니 확장을 했네. 여기까지. 오. 자, 이거 브라우니는 하나에 1유로씩. 근데 너무 코딱지만 한 거 아니에요? 아, 역시 여기 커피가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오늘 이 여행은 우리가 홈으로 걸린 여행이잖아 지금. 그렇지. 그래서 정산을 해봤어요. 여기 와서 교통권이 24.2유로, 락커비가 2유로, 맥도날드 3.5유로, 샌드위치 16.07유로, 그 다음에 여기 커피 7.7유로, 우리 부다페스트 가는 버스? 40유로, 좌석 예약까지 해서 우리가 그래서 14만 원이 버짓인데 얼마를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 13만 9,442원. 성공! 오늘 아침에 부다페스트 갈 거를 비행기가 좀 비싼 이유로 비엔나로 돌아서 가서 그 차액을 가지고 하루 종일 구경해본 비엔나 여행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비엔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비엔나가 나에게 날씨를 허락해줬다. 날씨가 좋았다. 맨날 비 왔는데. 그리고 또 자기가 역사 공부를 또 많이 해왔잖아.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다니다 보니까 있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아직도 그렇게 정이 많이 붙이진 않았어요. 비엔나는 여전히 나에게 약간 좀 새침한 도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전에 이제 합스부르크를 이해를 하자라고 일단 결심했잖아. 그래야 이제 보이니까. 근데 이놈의 합스부르크가 역사가 뭐가 너무 650년이나 되네. 온 유럽보다 혼인 동맹을 해서 걔보다 너무 복잡한 거야. 약간 잘못 건드리는 것 같아 역사를 이쪽은. 근데 어쨌든 이해를 하다 보니까 전 유럽을 다 역사를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쨌든 나는 너무 재밌었어. 여러분들이 비엔나를 허브공항으로 오실 때 시간이 나면 어떻게 이용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 그러면 저희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커피 조금 마시고 이제 버스 타고 부다페스트 이제 드디어 집에 돌아갑니다. 이번 여행은 좀 힘들었다. 나 집에 여러 가지 가면 많이 라면 좀 끓이면 보여서. 안 될까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은 또 라면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 마쳐보도록 할까요? 안녕. 안녕. 라카 어디지 라카. 바다. 센트럴 스테이션 너무 커가지고 몇 번이었지?